먼 옛날부터 세상에는 신비로운 성장판이 존재했어요.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고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모든 과정에 말이죠. 미래라는 이름의 작은 나라는 이 성장판 덕분에 빠르게 자라났어요. 처음엔 작고 여렸지만 매일매일 놀라운 속도로 쑥쑥 커갔죠. 하지만 어느 날 지혜 할머니가 미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미래야, 모든 성장에는 끝이 있단다. 너의 성장판도 언젠가는 닫히게 될 거야. 미래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장이 멈춘다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더 높이, 더 크게 자라고 싶은데요. 지혜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성장판이 닫힌다는 건 더 이상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와 지혜를 키울 때가 왔다는 뜻이란다. 마치 신흥국이 선진국이 되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은 둔화되지만 대신 삶의 질과 문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것처럼 말이지.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어요. 하지만 출생률은요? 왜 선진국이 될수록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때 세롬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그건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이에요, 미래님. 세롬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성장판이 닫혀도 새로운 형태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미래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의미가 변하는 것이라고. 한국의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행복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말이죠. 앞서 얘기는 인간의 성장 과정에 빗대어 한국 사회의 제도약을 떠올려 본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키가 빠르게 크다가 성장판이 닫히면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한계입니다. 경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흥국일 때는 산업화와 도시화, 외국 자본의 유입 덕분에 고도 성장을 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기초 산업이 빠르게 확충되고 사회 전체가 눈에 띄게 변하죠. 사람들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소득이 배로 늘어나고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오며 주거 환경과 생활 방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소득에 도달하면 성장판이 닫히듯 경제도 점차 저성장 국면에 들어섭니다. 흔히 중진국 함정이라고 불리는 단계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출생률도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농경사회나 신흥국일 때는 아이가 많을수록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 출생률이 높습니다. 가정마다 아이를 여러 명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양육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여성의 교육과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의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경제 구조와 사회적 여건이 만들어낸 집합적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출생률 하락은 노동력 부족, 소비 위축, 연금 재정 악화로 이어져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법칙일까요? 인간의 성장판은 생물학적 한계라 어쩔 수 없지만 경제와 사회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문화적 혁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와 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해 출생률 하락을 어느 정도 완화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민과 문화적 요인 덕분에 선진국임에도 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신성장 산업과 개방 전략을 통해 성장 정체를 빠르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뤘습니다. 즉, 성장판이 닫히는 듯 보이는 시점에도 국가에 따라 다른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지금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로 양극화, 성장 잠재력 약화,
경제 민주화를 꼽습니다. 인구 감소, 청년 실업, 기술 혁신 둔화가 겹치면서 저성장이 구조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의존도와 고령화, 그리고 교육 개혁 지연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더욱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령층은 늘어나는데 청년층 일자리는 부족하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적 갈등과 세대 간 긴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래가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구조 조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산업을 정리하고 혁신 기술과 창업 생태계에 투자하며 포용적 금융과 사회 제도를 마련한다면 새로운 성장판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을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혁한다면 인구 문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친환경 에너지 같은 신산업 분야에 집중한다면 저성장 국면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장판이 닫혔다면 새로운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성장판은 인간의 뼈처럼 절대적 한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경향은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합의, 그리고 혁신에 따라 한국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지혜와 용기입니다. 미래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닫힌 성장판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